안녕하세요. 부천 클릭전원 미술학원 예고입시반 전임 이성현입니다. 저는 오늘 2020학년도 경기예고 미술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당황을 했는지 문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0학년도 경기예고 미술과 문제 같은 경우는 삼다수가 나오고요. 배추, 고무망치, 장난감공, 그 다음에 두루마리 휴지랑 튜브, 거울, 대파, 신청 이렇게 8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삼다수를 포함한 정물 5개, 총 5개를 그리시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또 이제 조건을 보면 배경은 바닥에 신청만 허용, 그 다음에 화지 방향은 자유, 그리고 주어진 정물 외에 다른 정물을 그리지 말고 자유롭게 배치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물체를 조건에 맞게 사실적으로 그리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지금 2가지 말이 같이 나왔는데 자유형 문제를 줄 때 자유롭게 그리시오, 자유롭게 구성하시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물 외에 다른 물체는 그리지 말고 자유롭게 배치하시오 이렇게 자유롭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형으로 그려야 되나?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가지 힌트를 보시면 바닥에 흰천을 허용한다는 건 정물 소묘 유형에서 사실 많이 나온 거죠. 바닥에 흰천을 깔고 그 다음에 물체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실 정물 소묘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는 정물 소묘 유형으로 하려는 출제자의 의도가 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그리시오라는 말에서 또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문제랑 같이 보시면 헷갈리는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시물로는 구슬, 녹분, 레고블럭, 폭발모자 이렇게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의 유형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제시된 물체를 모두 표현하고, 그 다음에 조형 원리 중에서 율동과 대비를 이용하여 그리시오 라는 말이 있어요. 조형 원리 중에 율동과 대비를 사용하라는 요 말을 보면 사실은 조형적인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그려야 되는 그림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정물 소묘 유형으로 그렸을 때는 율동감이나 대비를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물 소묘라는 거는 테이블이나 바닥이나 이런 한정된 공간에다 그림을 그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율동감이나 대비 이런 강한 어떤 조형 원리를 표현하기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정물 소묘의 강점은 뭐가 있냐면요. 원근법, 사실적인 거, 자연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사실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길 원하고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이 친구들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사실적인 공간 안에서 물체들이 그 공간 안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느냐, 기본기를 정확하게 보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물 소묘 유형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20학년도 합격자 중에 자유형으로 그린 친구들이나 정물 소묘 유형으로 그린 친구들이나 둘 다 합격을 했어요. 이게 어느 게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볼 때 준비하는 입시생으로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지, 여기는 이 학교는 이런 유형이야 라는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경기예고 유형 뭐가 있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물 소묘 유형이나 자유형이나 그 중에서도 더 세분화된 것들까지도 모두 다 골고루 준비를 하시는 방향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경기예고에 입학하게 된 조우솔 학생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이 학생이 처음 저희 학원 오게 된 게 한 3월 달 요 정도에 이제 오게 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유형 설명하면서 정물 소묘 같은 경우는 한정된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원근법과 시점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물체와 물체 간의 어떤 관계들이나 이런 게 말이 되게 정말 사실적으로 좀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좀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그려야 되는 거고요. 정물 소묘 유형은 실제로 테이블에 놓고 물체들을 보고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음에 2019학년도에 그렸던 자유유형을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그 차이를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은 2019학년도 합격생 재현장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물체를 가지고 율동과 대비를 이용해 화면을 구성하시오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자유유형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연출을 하는 게 효과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중3 학생이 그린 건데요. 너무 잘했죠? 어쨌든 굉장히 성실하게 물체들을 보고 열심히 표현하고 밀도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좋은 부분이 이런 이제 배추의 흰 줄기랑 초록색 이파리 그 사이에 이게 아주 자잘한 이런 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다 성실하게 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해서 오히려 제가 좀 털어줄 정도로 굉장히 하나하나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추를 그리실 때 포인트, 원기둥이죠. 원기둥이고 꼭지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여기를 포인트를 잡아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줄기 보시면 요게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맨 가운데가 있고요. 하나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이제 이 각도를 잘 그리셔야 되거든요. 이 각도를 완전 이렇게 90도로 하게 되면 배추 줄기가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래서 배추 그릴 때는 동그랗게 원기둥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좀 포인트를 잡으시고 이 줄기가 하나하나 한 가닥씩 빠져나가면서 이파리 쪽으로 연결된다고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도 대비를 굉장히 좀 잘 신경 써서 좋고요. 이런 이제 디테일도 조금 줘서 더 재미있게 이제 화면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경기예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 거죠. 중3 학생들이. 다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도 중3 학생이 그린 건데요. 이거는 정물 소묘를 설명하고 거의 처음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좀 복잡한 물체를 제가 줘가지고 학생들이 좀 괴로워했는데 저는 이 학생이 조금 명도 대비를 좀 약하게 주는 학생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밝은 톤에서의 변화를 되게 좀 이렇게 실감나게 좀 그려서 그 부분이 좋아서 저는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대걸레 이제 바닥에 놓고서는 그린 건데 가닥과 가닥 사이의 그림자라든가 그 공간 표현이나 이 끝부분의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항아리는 조금 부족한데 여기 이제 부주제 쪽에서 요 캔의 윗부분에서 좀 매력있게 좀 끌어당기다 보니까 시선이 좀 이렇게 머무는 곳들이 있어서 좀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도 이제 중3 학생이 그린 건데요. 한 2월달 정도에 지금 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깔끔하고 단점이라면 좀 딱딱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앞에 친구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부주제 쪽에서 연장각과 야구공, 그 다음에 야구공을 보시면 단단하고 밀도 있는 느낌이 좀 나서 그 부분이 좀 매력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제 부분에서 이 끈을 이용해서 끈과 이 페인트통을 좀 대비를 이용해서 좀 재미있게 연출을 한 것도 좀 눈에 돋보이고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중3 학생이 그린 거고요. 자유형으로 이제 연습하면서 한 2번째 장 정도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좀 매력있게 좀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 가운데. 이제 주제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 부분을 좀 재미있게 잘한 것 같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요 그림 그릴 때 조건을 준 게, 기왕하는 거 음료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좀 그려보자. 이제 물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캔은 우리가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해보자. 물방울이 맺혀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운데 주제부의 포인트를 좀 잘 살려준 것 같고요. 아쉬운 거는 약간 이제 구슬도 조금 더 조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가운데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조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주제부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약간 좀 크기를 좀 다르게 해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시원하게 약간 해줬다면 이제 주제부에 좀 더 시선이 더 잘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3 지금 4월 달인데 이 정도 완성도를 가졌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칭찬을 좀 해주고 싶네요. 정물로 자유형과 정물 소묘가 있었다면 인체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관절 인형을 이용해서 이제 상황을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동이나 이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구성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인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그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화면을 구성해서 자유형으로 구성해서 그리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손이 나왔든 인물이 나왔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고 이게 어떤 사실적인 상황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화면 구성법을 보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형으로 나왔는데 이제 다른 곳에 이제 굳이 배경이라든가 이런데 이 물체를 이용하거나 손이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유형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편견 없이 하나하나 기초적인 것부터 응용 단계까지 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좀 요청을 하시면 제가 좀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언을 좀 다시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